정권이 바뀐다 네. 했을 때 어떤 분들은 굉장히 강력하게 규제를 할 것이다 라는 분도 계시고, 아니다, 생각보다는 뭐 정권 뺏긴 경험이 있으니 생각보다는 그렇게 빡세게는 안 할 것이다 라는.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고요. 누가 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혹시라도 이제 되면 생각보다 우클릭할 가능성도 있어요.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는 대장동 사업도 크게 개발 사업도 해봤던 사람이고 해봤던 분이고, 그렇게 뭐 이분은 좀 약간 이렇게 좀 유연하신 게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막 이렇게는 아니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은 그때그때 여론이 원하는 쪽으로 갈 확률도 있다. 그러니까 너무 그렇지 않다. 그다음에 이제 다른 대표분이 되신다라고 하면 그 대표분한테 주로 조언을 해주던 부동산 조언가가 누군지,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캠프가 꾸려지면 이게 나오잖아요. 캠프에 이제 그 안들이 나오잖아요. 네. 이 안들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. 그래서 이 안을 만든 교수가 어떤 파인지, 어떤 학풍파인지, 그러니까 주거 상품에 파가 있어요. 이렇게 막 요번에 주거 상품을 배우니까 이게 프랑스파, 뭐 이렇게 파가 있더라고. 독일파, 이제 그 학풍이 있거든요.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정책이 가능. 예전에 김수현 수석이 그런 걸 하셨고, 뭐 이제 이렇게 또 서울 시립대에 계시는 분도 이제 조언을 해주셨던 때가 있고, 이제 그분이 좋아하는 학풍과 그분이 주로 담고 있는 주거에 대한 철학, 이런 것들이 정책에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후보가 정해져야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너무 집이 부족해서 정말 전세가 막 눈 뜨면 오르고 막 집이 없어서 막 절절매고, 지금 이제 집이 많고 입주 물량도 많고 역전세도 나고 그랬으니까 지금 이제 그런 게 더 걱정이 되는 시기였다면, 집이 부족해서 정말 물량이 부족해서 세가 오르면 그 매매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에요. 근데 전세하고 월세는 의자 뺏기랑 똑같아요. 내가 의자를 앉아야 내 자리가 있는 거지, 이거 빨리 못 앉으면 난 서 있어야 돼요. 둥글게. 그래요, 맞아요. 이거 의자 뺏기랑 똑같단 두 명! 말이에요. 그러면 2명만 앉는 거예요. 나머지는 서 있어야 돼요. 이런 케이스니까 집을 사거나 이제 그래야겠죠.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이 오게 되면 정부에서 너무 또 물량이 없는 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는 못할 거예요. 그럼 청약 제도에 대한 개선을 한다든가 사전 청약 제도를 더 준다든가 뭐 이제 이렇게 청약이 사실 가장 빨리 좀 진정시킬 수 있는, 사전 청약이니까 너 당첨됐잖아, 기다리면 되게 좋은 입지에 이게 싸게 네 집이 될 수 있으니까 너 당첨됐잖아, 너 집 짓잖아. 이게 사전 청약이거든요. 마음을 진정시키는. 네. 본 청약은 아닌데 사전 청약. 그렇죠. 하나 해놓으면 그래도 마음이 든든하잖아요. 기약은 없지만. 기약은 없지만. 네. 그런 얘기는 처음 안 해주니까. 네. 그런 얘기 안 해주니까. 그러니까 청약이란 제도가 집을 사고 싶은 구매자들한테 약간 수요를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능력. 그다음에 대출을 안 해주면 살 사람을 못 사게 하는. 청약은 많이 풀어주면 이렇게 청약 물량이 나올 겁니다. 이렇게 청약이 많이 됩니다. 그것도 싸게, 이게 중요하거든요. 그러면 사람들이 기다려요. 매수를 안 하고. 이런 부분들을 다 조절을 하거든요. 그것도 이제 너무 물량이 부족하면 그렇게까지 몰아쳐서 힘들게 못할 거예요. 한번 문재인 정부 때 경험해봤잖아요. 너무 옥죄해서 집값이 오르면 또 어떻게 되는 것도 네. 봤기 때문에. 네. 예. 아마 다음번에 나오실 때는 좀 뭔가 누가 방향이 잡혀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. 그리고 또 정책을 제안하시는 분들도 조심스러우실 것 같아요. 이제 김수현 수석 같은 경우도 새로 낸 책, 세 번째 책인가에서 그 토로를 하셨잖아요. 제가 이제 그 책으로 정보환학계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담기거든요. 아, 저 책으로 공부를 하시는군요. 예, 굉장히 정리가 가장 잘 된 책이에요. 그래서 저분의 그 책 총 3권인데 그 책을 이렇게 보면 주택 정책이랑 이제 이 한국의 정책이 정리가 쫙 잘 돼 있어요. 요즘에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. 나의 알고리즘을 바꾸자. 지금 이제 투자자분들은 사실 너무 잘하시고 지금 못해서 답답하신 거지 몰라서 못하시는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그분들은 열애고, 이제 무주택자이신 분들하고 1주택자 갈아타셔야 되는 이 실수요자분들, 이제 막 관심이 있으시거나 관심 가진 지 몇 년 안 되시는 분들은 알고리즘이 굉장히 그쪽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. 최근에 잘 나간 유튜버들 보면, 대형 유튜버가 된 채널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안정되거나 하락을 얘기하시는 분들 채널이 되게 잘 됐었잖아요. 네. 그걸 계속 보기 시작하면 알고리즘이 한쪽에 편향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양쪽을 다 보셔야 돼요. 양쪽을. 내 알고리즘이 그것만 보여줘요. 기가 막히게. 그렇죠. 그럼 타이밍을 놓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시황도 좀 얘기해주고, 뭐 약간 좀 저희 집단계성도 골고루 모시는 편인데 거긴 또 언론사 채널이기도 하고, 골고루 좀 이렇게 섭취하는 것도, 저도 투자만 할 때는 한쪽에 좀 편향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스펙트럼이 이제 석사 2개 하고 이제 박사도 코스성 끝났는데 공부를 좀 스펙트럼 넓혀보다 보니 좀 보는 시각이 이렇게 좀 넓어져요. 옛날처럼 투자자, 우리 막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에서 좀 벗어나게 되었는데, 어쨌든 집을 사시는 분들도 한쪽만 내 알고리즘
관리를 좀 잘 하셔야 돼요. 한쪽만 보여주기 때문에.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요. 인스타도 마찬가지고요. 내가 한마디 말을 하거나 타자로 카톡에 치면 바로 광고 뜹니다. 그거 다 우리가 동의하는 거잖아요. 알고리즘 기가 막히게 한쪽으로만 알려주거든요. 그래서 한쪽에 쏠린 의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옛날처럼 뉴스에 보여주는 거 9시 뉴스, KBS 뉴스 볼 때랑 달라요.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보여줘요. 보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. 친구도 그런 사람만 추천해주고. 스레드건, 인스타건, 페이스북이건. 추천을 할 때도 보이는 것만 보이고 내가 좋아요를 많이 안 누르는 건 점점 사라져 안 보여요. 친구 추가를 했더라도. 예쁜 여자만 뜨니까. 그렇죠. 부동산 안 뜨고 예쁜 여자만 뜨고. 우리 남편들 이렇게 돋보기 눌러보면 예전에 활동하셨던 다주택자분들은 다시 한번 이제 지금 다들 일상생활 돌아가셨는데 이제 임대사업자 묶은 것도 풀어지고 하니까 올해부터 관심 가지셔서 그래야 내년에 매도 준비하시거나 더 가지고 계실 거거나 이런 포트폴리오 조정 다시 이제 임대사업자 때는 좀 잊어버리고 계셨는데 이제 일상생활로 투자생활에 포트폴리오 재편을 하셔야 되니까 오셔야 되고 최근에 3년 동안 뭘 투자하셔서 지금 사실 그런 투자 물건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은 저금리니까 1년 내로만 조금만 더 버티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예, 조금만 더 버티시면 될 것 같고 추가 투자를 하시는 데서 매우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. 예, 뭔가 지금 저는 주식 금융 투자 많이 하라고 그러는 게 그래야 가용자금이 생겨요. 근데 부동산 투자하듯이 금융 투자하시면 100% 있습니다. 부동산은 그래도 기본은 하지만 주식은 가차 없습니다. 맞아요. 막 파란불이 팍팍 들어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부동산만 많이 하면 쓸 돈이 없어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. 특히 이제 2주택이신 분들은 굉장히 좀 주의하셔서 다주택으로 가실지 하나로 갈아타실지 고민을 하셔야 되고 또 다주택에서 집을 줄이면 저도 지금 갖고 있는 건데 집을 좀 많이 줄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. 그래서 계속 줄이고 있는데 굵직한 건 이제 20억 넘는 집들을 지금 이제 굵직굵직하게 이제 매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재산이 자꾸 줄어요. 이 자산이 막 이렇게 현금은 늘어나잖아요, 대신. 그래도 팔면은 현금이 양도세도 나는 기본적으로 40%씩 내고 이제 그러면은 그렇게 많이 생각보다 막 10억 차익이 나도 한 4억 정도 손에 들어오나? 이 정도. 그러니까 10억은 많이 올랐잖아요. 근데 실제로 이제 들어오는 돈은 그러면 이제 20억짜리 매매가를 매도를 했어. 그럼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돈은 이제 한 4억? 국가와의 공투를 하고 계시네요. 거의 공투죠. 그러면 이제 재산이 20억짜리가 4억이 되는 거잖아요. 4억이 현금 들어왔지만 그거를 예전처럼 다시 부동산에 재투자는 못해요. 전 취득세가 되게 높잖아요. 양도세를 돌려받는다고는 하지만 그 살 때 선뜻 이거 그리고 집을 지금 개수를 더 늘리고 싶진 않아 사실. 여기서 더 늘리고 싶진 않거든요. 할 것도 많아요. 이제 현황신고도 해야 된다. 현황신고 해야 된다. 계약서 다 뜯어봐야 돼. 이제 아직 옛날처럼 그렇게만 사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니어가지고 이게 서로 다 나름대로 고충이 있는 거예요. 어쨌든 그래서 고민을 주택을 늘려가실 때 다주택가 될 건지 말 건지 집을 사 모아라 이거 옛날 얘기고 그게 뭐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조심을 좀 하셔야 되고 갈아타기 하실 때 잘 살펴보셔야 되고 지금 2주택, 3주택이신 분들 이걸 정말 줄여야 될지 다 갖고 가실지 자산이 많은 게 중요하신 건지 또란 채로 가시는 게 유리하신지 한번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뭐가 정답은 없어요. 나는 지금 마포도 있고 뭐 성동구에도 하나 있고 그러면 자산이 어쨌든 많잖아요. 매도하시고 나면 그거를 만약 다 갭투자라면 송파구에 재건축밖에 못 들어갔을 수도 있거든요. 따져보면 그러면 이제 사실 좀 허망할 수 있잖아요. 네. 갑자기 50억 부자였다가 집이 20억도 안 되게 줄면 이제 어떤 게 나한테 실리에 맞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. 사람마다 생활 패턴이 다 다르니까. 무주택이신 분들은 사실 좀 알고리즘 바꾸셔서 항상 20-30% 떨어졌을 때 20% 30% 떨어졌을 때 용기 있게 하실 수 있게 또 가점이 낮아도 그때는 청약이 잘 되니까 그럴 때는. 근데 이제 갈아타기 하실 분들은 용기 가지시고 희생하시고 가격 콱 끌어치시고 대신 내 집이 선 구매를 해도 되는 단지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죠. 오늘도 이제 수강생이 한번 질문했는데 선생님 지금 너무 집이 안 팔리니까 일단 잡아두고 융통을 해서 그 사이에 집을 좀 팔면 어떨까요? 라고 했는데 니네 단지는 안 돼. 너무 소규모 단지고 신축이지만 너무 소규모 단지고 그다음에 네가 좀 하나 더 갖고 있는 재개발도 거기가 지금 막 거래가 지금 활발하게 좋은 그런 단지가 아니다 보니 투자자들이 좋아하던 구역이다 보니 안 팔릴 수도 있으면 너는 먼저 사놨는데 잔금을 만약에 못 치게 되면 그럼 정말 똥줄 타거든요. 유튜브 너무 좋다 이런 얘기 막 할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 빵꾸 날 수가 있잖아요 소위. 그럼 큰일 나거든요. 그래서 그 친구는 안 된다고 얘기해서 안 된다고 성구매면 안 된다고. 그리고 이렇게 안 팔릴 때도 경기도에 있는 모 단지 남양주에 있는 단지 우리 수강생은 하루 만에 팔아갖고 왔어요. 하루 만에 팔고 제가 무조건 가계약금 받고 본계약 3일 안에 하라고 그러거든요. 무조건 3일 안에. 3일 안에 본계약 안 할 거면 가계약금 받지 말라고 얘기해요. 그래서 3일 안에 본계약 받는 날 근데 이제 가계약금 받으면서부터 이제 물건 찾기 시작해서 딱
딱 이제 본계약금 받는 날 얘도 가서 본계약금 쏘고 쏜 거지. 가격 관계 본계약금 쏘고 아. 본계약금 딱 이제 돈도 넉넉하게 걸고 본계약금 쏘고 그리고 이제 시작했거든요. 이 친구는 오피스텔도 팔아왔어. 아 난년이야. 이 와중에 오피스텔도 팔아왔어. 어떻게 팔아요? 오피스텔 정 안 팔리면 엄마한테 약간 양도했다가 오자고 했는데 그러니까 가격이지. 어쨌든 그러면 이제 엄마한테 여기도 안 가서도 되잖아요. 엄마도 또 가면 또 왔다 갔다 이제 뭐 양도세는 안 나오겠지만 어쨌든 또 부탁해야 되고 잘 됐어요. 어쨌든 처리해서 아 이런 경우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희생과 용기 필요하죠. 아. 지금 그날 그때 그 주에 잡았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잔금 치려고 이제 아예 뭐지 그 계약하고 이제 부동산 계속 가보게 되죠. 조합 일도 봐야 되니까 갔더니 벌써 그 사이 일주일 사이에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. 주말에도 좀 몇 팀 앉아 있더래요. 그러면 이제 일단 조정은 안 되잖아요. 빠른 판단으로 정말 딱 상담받고 그 다음날 하루 만에 집을 팔아갖고 왔고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. 안녕. 코인 사요? 네? 코인 코인? 사요? 1억 6천인데 아 이렇게 오를 때는 나는 더 올라타라는 얘기 못 한다니까. 저번처럼 빠졌을 때는 그러니까 훅 빠지면 여유 자금으로 좀 사놓고 훅 빠질 때 내가 훅 빠진 날 좋아해. 훅 빠지는 날. 제 인스타 보면 훅 빠진 날 가르쳐줘. 아, 그렇습니까?